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D램 랜드 통합한 업계 최고 성능 UMCP 출시 5G 스마트폰 이끈다. 삼성 발라노 RF 공정 기술 개발 5G 반도체 시장 정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선두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업계 최고 성능의 UMCP를 출시를 했어요. 이것은 낸드 플래시와 D램의 기능을 통합하는 기능인데 이것과 비견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인텔의 옵테인 메모리입니다. 이 옵테인 메모리와 비견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훨씬 더 효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텔의 옵테인 메모리는 지금 삼성의 UMCP에 밀려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D램과 낸드의 통합칩을 출시를 했죠. 삼성전자가 고성능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의 메모리를 결합한 LPDDR5 UMCP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제품의 중요한 점, 그것은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결합 상품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출시한 멀티칩 패키지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과 동일한 최고 성능의 메모리인 LPDDR5 이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낸드 플래시 역시 최신 인터페이스인 UFS 3.1을 지원하는 최고 사양의 제품이라는 것이죠. 이번 제품은 모바일 D램과 UFS 3.1 규격의 낸드 플래시를 하나로 패키징해서 모바일 기기 설계에 장점을 갖춘 제품이라고 지금 보는데 가장 큰 이유,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 공간이 따로따로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놓아야 될 공간에 하나만 놓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 활용에 최적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것도 또 지원을 하는데 뭐냐?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다양한 용량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하는 용량의 이 D램 그리고 원하는 용량의 낸드 플래시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D램과 모바일 D램과 같은 경우는 6GB에서 12GB까지,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128GB에서 512GB로 이렇게 구성된 다양한 멀티칩 패키지로 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6GB의 모바일 D램과 128GB의 낸드 플래시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2GB의 모바일 D램과 512GB의 모바일 D램 낸드 플래시 이것도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최고 사양의 성능 그리고 최저 사양의 성능까지 이렇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제품 양산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이번 제품에 탑재된 LPDDR 모바일 D램은 이전의 LPDDR4X 대비 1.5배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25GB/s의 읽기, 쓰기 속도를 지원을 하면서 또 여기에 UFS 3.1 규격의 낸드 플래시는 3GB/s로 UFS 2.2보다 속도가 여기서도 2배가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이에요. 그리고 D램과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죠. 그래서 단순 작업 그리고 저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D램을 사용을 해야 되고 저장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낸드 플래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기능을 최적화되었다고 지금 얘기했던 것이 그 인텔과 마이크론이 함께 개발한 지금 옵테인 메모리예요. 이 옵테인 메모리에 비견될 수 있을 만한 이 제품인데 이것이 더 대중화가 되겠죠. 즉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결합으로 인해서 최고 성능의 성능을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최신 메모리 규격을 지원하는 삼성전자 LPDDR5 UMCP는 중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도 5G 기반으로 제공되는 고해상도 컨텐츠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낸드 플래시와 D램이 한꺼번에 결합되면서 서로가 상승되는 시너지를 발휘를 해요. 시너지를 발휘를 하기 때문에 더 고성능의 사양, 저가격에 임에도 불구하고 더 고성능의 사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따로따로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이것을 통합으로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일단 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특별히 크기를 줄여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디자인 편의성 그리고 공간 활용성을 높였어요. 특별히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죠. 이 협소한 상황에서 이런 공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간을 또 줄였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그 디자인 그리고 공간 이 활용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가로가 11.5mm, 세로가 13mm의 손톱보다도 더 작아요. 손가락에 올려놓을 만큼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최첨단 멀티칩 패키지로 구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손영수 상무님입니다. 이번 제품은 고해상도 영상의 끊김없는 스트리밍 그리고 고사양 제품은 물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까지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메모리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제작사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5G 스마트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기라고 지금 밝혔어요.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졌죠. 이것을 읽어드리는 속도도 빨라져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5G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UMCP의 개발로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지금 삼성전자가 팔러너 RF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5G 반도체 시장의 정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팔라노 RF 기술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G 반도체 시장을 이것을 통해서 정조준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5G 이동통신용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력을 한창 끌어올린 차세대 공정기술을 이번에 RF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월 9일 삼성전자는 차세대의 팔라노 RF 공정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지금 말했죠. 이전 세대는 12나노 RF 공정기술 개발이에요. 이를 기반으로 팔라노 RF 파운드리로 5G 통신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죠. 이전에 12나노로 한 것보다는 8나노로 하는 것이 제품도 더 깔끔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8나노 RF 파운드리 이것을 사용을 하면 통신 반도체 시장에서도 초격차를 지금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삼성에서 개발한 8나노 RF 공정기술 개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8나노 RF 공정은 이전에 14나노 공정보다 RF 칩 면적을 35%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력 효율도 낮죠. 왜냐하면 회로가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지금 전력 소모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력 효율도 약 35% 좋아진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개발된 팔라노 RF 공정기술 개발 이것은 하반기에 생산되는 칩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출시될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탑재가 될 제품 삼성전자 제품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RF 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공정기술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RF 칩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겠습니다. RF 칩이라는 것은 모뎀 칩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 이것을 아날로그로 변화해서 무선 주파수로 다시 바꿔줘요. 그리고 반대로 모뎀 칩에서 전송하기도 하는 무선 주파수 송수신 반도체를 지금 말을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을 아날로그화 시키는 이 모뎀 칩을 RF 칩이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주파수 대역 변경이나 아니면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 변환 이것을 하는 로직 회로 영역 그리고 주파수 수신 증폭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날로그 회로 영역 이 두 가지로 다 구성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수시로 변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의 기능과 디지털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번 개발을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하면 미세화할수록 제품은 더 깔끔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런 기술 개발, 이것은 로직 회로 영역 성능까지 높였다라고 가장 놀라워했다는 거죠.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아날로그 영역에서의 선폭이 좁은 탓에 저항이 발생해요. 그리고 저항이 발생하면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면 소비 전력도 덩달아서 높아져 갑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신호를 크게 증폭할 수 있는 RF 전용 반도체 소자를 개발을 해서 팔라노 RF 공정에 적용했다. 지금 이게 중요해요. 전력을 저전력으로 사용해야 돼요. 저전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배터리 수명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용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가 빨리 달면 빨리 달수록 스마트폰의 수명까지 줄어버리기 때문에 저전력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죠.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의 팔라노 RF 공정 기술 개발의 그 의의를 한번 보면, 이번 팔라노 RF 공정 기술 개발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대만의 TSMC와 최첨단 미세 공정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운데 이번 팔라노 RF 공정 개발은 14나노 공정 개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 기술 개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5개 이상의 모바일 RF 칩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RF 칩 가운데서는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을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RF 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은 덩달아서 삼성 파운드리의 성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현재는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파운드리가 100%의 공정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파운드리의 공급 과잉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 공급 과잉의 시간이 되었을 때 결국은 기술력이 있는 놈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기술력이 있는 삼성전자 이번에 RF 칩 공정개발 발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노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 공정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는 삼성전자 RF 칩에 대한 포부입니다. 이형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 마스터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공정 미세화 그리고 RF 성능 향상, 이것을 동시에 구현한 삼성전자 팔라노 기반 RF 파운드리는 소형, 저전력, 고품질 통신의 장점을 갖추기 때문에 고객사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RF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5G를 비롯한 차세대 무선통신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이 기술 자체는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차세대 무선통신 반도체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통신 시장에서의 기술력도 한계 더 확보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 1위를 목표로 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TSMC 때문에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력, 이것을 끌어올리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더욱더 많은 주문을 받게 되겠죠.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RF 공정, 팔라노 공정이 기술 개발이 되었다. 이 내용과 지금 UMCP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장점을 모두 합쳐놓은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더욱더 디자인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발표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